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예상대로 조금 흘러가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탈퇴한 멤버들 측에서 어트랙트의 돈 내용 달라. 증명. 내용 증명 내용이 뭐였죠? 정상금을 달라. 그쵸. 어. 뭐 줘야 돼? 못 이렇게 주지. 되는 거죠. 예. 그쵸. 예. 자, 내용 증명으로 정상금을 달라라고 네.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내용 증명 이거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이런 의사가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증명이죠. 그쵸. 네. 이게 내용 증명이 어떤 되게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 증명은 내가 이러한 서류 혹은 서면을 보내는데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요. 근데 그 우체국에서 이런 걸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꾹 찍어서 보관해요. 그런 똑같은 이제 맞죠. 서면 하나를 내가 이런 거를 발송한 적이 있어를 입증하는 그런 서면을 내용 증명이라고 하죠. 사실 뭐 문자로 보내도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보내나 내용 증명으로 보내나 의견을 보내는 건 똑같아. 근데 단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보냈을 텐데 그렇다면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도는 있겠죠. 곧바로 정상금 소송을 진행하겠다. 근데 이 사안은 압박받을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쵸. 압박도 안 받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내용 증명이다. 내용 저는 증명 이런 보내지 생각이 말고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면 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우체국을 통해서 송달 여부까지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나는 의사 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받았다. 맞아요. 그때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그 자체로 입증이 되는데 문자 메시지로 보냈을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문자 보냈어? 나 못 받았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보낸 측에서 또 송달 여부를 막 입증하느라 예. 고생해야 되니까 내용 증명이 깔끔하죠. 저희 이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내용 증명을 보낼 사안이 있고 굳이 뭐 보낼 필요가 없는 사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사 고소를 하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게 되면 굳이 변호사 비용을 쓰기 전에 그 비용을 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내용 증명이 효과가 있는데 상대방이 콧방귀를 껴. 이럴 경우는 사실 내용 증명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곧바로 고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내용 증명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그렇지 않는 사안으로 나는 보인다. 네. 이 생각이에요. 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내용 증명 보냈다. 난 이제 싸울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보낸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탈퇴 멤버 셋이 정상금 주세요. 키나한테 정산해줬으면 나도 똑같이 활동했으니까 정상금 있을 거 아니에요. 주세요. 이거 우리가 그때 전에 소송에 관련된 얘기 할 때도 네네. 만약 정상금이 있다 한들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위약벌이 있을 텐데 그것이 정상금보다 많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거죠. 정상금을 오히려 받아 나머지 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니네가 지금 정상금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네한테 받아야 될 위약벌 위약금이 더 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내가 줄 필요가 없어. 나중에 뭐 상계를 하든 이거 자체를 내가 가압류해서 손해배상으로 받든. 아마 이 사건은 나머지 3명 측에서 정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이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해서 한 소송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트랙트 반대로. 측에서 먼저 위약벌이나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뭐 그럴 수도 뭐 있고. 이쪽에서 반소로 그렇죠. 뭐 제기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정상금을. 또 한 가지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안성일 대표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고소했다라는 보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 왜냐? 이 안성일 대표 측 입장에서는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인 피프티피프티와의 전속 계약 해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안성일과 총괄 이사인 백진 씨를 상대로 피프티피프티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어트랙트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 세력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이다 라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지금 밝혀졌나요?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 이거 고소해봤자 처벌되기는 분명히 어려울 텐데 왜 그래요?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상대방이 처벌받으려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먼저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안성일이 이렇게 개입을 했는지 외부 세력인지 여부가 지금 계속해서 다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당장 판명나기가 어려워요. 아주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고소를 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전홍준 대표가 처벌될 만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고소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안성일 측에서는 나 억울하니까 고소해 라고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뭔가 이 선제적으로 여론을 좀 자기 쪽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쵸. 그런 생각이 아닐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진짜 그랬나 보다 라고 여론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 템퍼링 세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뭐 먼저 이렇게 고소함으로써 뭐 그런 신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어쨌든 이런 지금 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사실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건 맞지만 안성일 대표 측에서 먼저 그 키나 씨 부모님한테 전홍준 대표 구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으면 자기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를 반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쟤는 정말 결백하구나 라는 것을 유도하거나 뭐 그런 모르겠어요. 뭐 지켜봐야겠죠. 앞으로 이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가 계속 불거질 거라고 말씀을 전에 드렸었는데 이미 새로운 형사적 이슈가 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이 아마 추가적인 수사들을 진행할 거고 네네.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될 거예요. 네네. 저희도 그런 형사적인 이슈가 더 드러날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해 보는 거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